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주유소, 새로운 방송부장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포근한 봄볕이 내린 듯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간밤에만 봐도 미국 증시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할 때도 상당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양시장 모두 잘 올라주면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불러주시거나 또는 이주현 불러주시면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 코드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입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링크에 접속해 주셔서 방송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이주연 테마부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시장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전일 이제 미 증시가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었지만 사실 일본 지수라든지 뭐 중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아시아 증시를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이대로 계속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여기서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려감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의 흐름, 선물의 흐름을 보면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좀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뭐 글로벌적인 이런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버텨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평소에 코스피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미 증시가 뭐 한 2%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 한 3, 4%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이 전쟁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나. 워낙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차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주말 지나면 소멸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뭐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오늘 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요 협의가 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전쟁 이슈가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산재해 있던 이런 악재는 일단 하나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짓누르기에는 시장이 좀 적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토와 이제 미국 그리고 러시아 간에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를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요 구간이 이제 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00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점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2780포인트 정도, 고점 구간 2800 조금 안 되는 구간이죠. 요 박스권대 위로 주가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2월달까지 1월달, 2월달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 대금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조금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미증시를 보면요, 사실 선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거나 뭐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봐도 명확하게 지금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다시 한번 더 이탈시키고 밀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이 N자 하락폭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딱 기술적인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지금 중심 가격대까지 반등 나온 이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어저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하면 요 추세 저항을 살짝 벗겨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시장 잘 버텨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증시를 선반영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뭐 반등 흐름, 그러니까 베어 마켓입니다. 지금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하락장이죠. 하락장 속에서의 상승 랠리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국내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가 만약 오늘 밤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쟁 이슈 그리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굉장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스위프트라는 부분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0.5%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이제 전일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반등을 하는 요인으로도 분명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지 아닐지 사실 굉장히 시야가 굉장히 이제 먼 거리를 보기는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다만 흐름은 지금까지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미국에서 5% 정도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야지 정상화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조정 나왔던 거는 분명 전쟁 이슈도 최근에 있었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우려감이었고 그 금리 인상을 6월에 한다 했다, 5월에 한다 했다 계속 시기가 앞당겨져 왔었고요. 0.25bp를 한다 했다가 0.5bp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50bp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에서 조정 충분히 겪었고 실적 장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구간에서의 베팅보다는 지금은 뭐 우량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시장으로 인해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굉장히 잘게 나눠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현금 비중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시장이 하락장에서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는 분명 종목들 올라오고 시장이 상승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때 가서 하락장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종목들을 현금화하시는 전략, 현금도 하나의 큰 종목이고 만약 이 2600이라는 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시에는 그 보유한 현금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일단 2600과 2800 포인트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상단을 돌파해 준다라면 한 2,900 포인트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때쯤에서 보유하신 종목들 상승 흐름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관점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답지 않게 흘러간 우리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쟁과 금리 인상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그 안에서 또 관련주들 움직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도 세 가지 섹터 준비하셨죠? 네, 일단 전방위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저점 구간에서 이제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전쟁 이슈 하면 한 달 동안 거의 뭐 제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식량난 관련주라든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 하나의 테마에서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파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제가 바라봤을 때 역시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뭐 GSE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우리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고 딱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 관련주들하고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한 차례 강하게 흐름이 나온 날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보면 치료제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있었고 이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식량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이유가 결국 이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지속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분명히 식량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량 안보, 뭐 식량난 이런 거에 대한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오늘 식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식량난 관련주는 대장은 미래생명자원이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에서는 대장주가 CS 베어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GS가 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 테마의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식량이라는 부분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일 거고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 풀기를 많이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식량 관련주들로 상승세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단기간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로 한 3일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그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되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단기 과열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시세를 크게 올리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재료는 살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 과열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든지 주포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물량 정리를 위해서 주가를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보면 이 시푸드 관련주들, 그러니까 수산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사주 시푸드가 오늘 엄청나게 또 20% 이상 거의 상가 부분까지도 이제 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이 그 핀란드산 연어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해요. 뭐 키로당 16,000원 하던 게 지금 26,000원 정도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 수산 관련주들 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기존의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섹터를 하나의 테마로 놓고 보고 또 오늘 수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으니까 수산 테마들을 또 하나로 놓고 이렇게 봐야 되냐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면 물론 큰 테마로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라면 나눠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식량이라는 부분에서 식량 가격,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미래생명자원을 대장으로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고라든지 지정 예고 이런 게 뜨게 되면 거기서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2등주로 움직이고 있는 뭐 팜스토리라든지 사주 시푸드 오늘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보면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순환매 돌면서 충분히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탄생을 했을 때 그 테마의 1등주부터 한 3, 4등주까지 이렇게 정리를 서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해 두시고 가장 강한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경고가 붙었을 때는 후발주에서 어떤 시세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신다면 분명 돌파 자리를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돌파 후 눌림 자리를 또 공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식량 관련주들 보면 사주 시푸드, 뭐 한성기업은 상한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CJ 시푸드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쪽 수산 관련 섹터만 따로 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올지는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식량 관련주로 좀 두루 좀 크게 포괄적으로 좀 보시고 미래생명자원과 뭐 한성기업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대장주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 이 시푸드 그러니까 수산 쪽으로 만약에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성기업이 대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성기업, 사주 시푸드, CJ 시푸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렇게 테마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다면 어디 쪽으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좀 확 쏠려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GSE 등 이주현 부장님이 짚어주신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았고 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장주로 잡고 가도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가 상승했을 때 1등주부터 서열을 정해서 공략을 해보자 이런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이주현 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통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불러주시거나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통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이 종잡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일정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 전략과 함께 또 다른 섹터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그 3가지 섹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신다면 아마 이 안에서 저는 좀 움직임들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만약 내일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섹터, 결국은 전쟁 관련 섹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 에너지 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GSE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뭐 한국석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까지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가스 관련주들, 뭐 도시가스 이런 거 붙어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지금 큰 폭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평소에 이제 유통 물량이 적거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신다면 여전히 이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이 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부분이 전체 이제 에너지 비중의 한 40%를 차지하는데요. 이 에너지, 이 가스 라인을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 물량을 갖다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고 수입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고 원전이 상승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 태양광, 풍력, 뭐 그다음에 수소 할 것 없이 좀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보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차트적으로 봐서도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었죠. 보성 파워텍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상가 갔는데 왜 이런 종목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이고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어저께 이제 월요일이죠. 어제 쉬었고 월요일 날 얘기 드릴 때 27%에서 30% 이 상한가 구간에서 거의 거래 대금의 3분의 2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가에는 어떻게 됐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큰 돈을 가진 큰 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는 부분에 베팅을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종가가 상한가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 고가권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굉장히 강한 매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보성 파워텍을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시세가 한 차례 정도는 분명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거의 한 20%, 14% 정도 이렇게 좀 급등을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큰 시세를 한번 뿜어줬는데 이게 결국은 전쟁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원전 관련된 이슈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원전 쪽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주자의 공약 주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 시세를 크게 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정도까지 시세는 좀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른 원전 관련주들 보면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도 지금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대장이었는데 시세를 주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원전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내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가 이렇게 큰 테마가 생기면요. 어떤 날은 코로나19로 예를 들면 진단키트주가 가고, 어떤 날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가고, 어떤 날은 이제 음압병실이라든지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쟁 관련 이슈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큰 테마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오늘은 에너지 쪽에서 가스 쪽도 아니고 원전 쪽도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면에서 가격 대비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앞으로 15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도 이러한 유가라든지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탄소 제로로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로 가야 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럽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원전 관련 쪽으로도 점점 더 투자를 지속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CS 베어링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의 대장을 공략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건지 잘 몰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장주, 2등주, 3등주, 4등주를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세가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 그 섹터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우리가 기존에 CS 베어링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상강 M&T, SDN, 유니슨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온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온 종목들 그래서 시세 순으로 그냥 나눠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대장주라고 하는데 거래 대금이 몇십억밖에 안 된다 하면 사실 좀 대장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적게 나오는 거래 대금이 아니다라는 관점 안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온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지금 또 신재생 에너지 가스터빈 쪽으로도 기술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편성이 되어서 이제 한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둘 다 이렇게 좀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시세 탄력 면에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열을 나누실 때 시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 그 다음에 약하게 나온 종목들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신다면 분명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이 종목이 오늘 저녁에 경고가 나왔다. 그러면 2등주나 3등주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크게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런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서 저점을 잡고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앞에 보시면 11월 달, 12월 달 이런 구간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를 지금 깨고 내리면서 시세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버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들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구간이고 재료가 계속 살아있고 종목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거쳐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매물이 두텁고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재료가 정말 좋은 재료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CS 베어링 같은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전부 다 상승하고 전쟁 이슈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각화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지금 팔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라면 그냥 1,000억짜리 소형주가 있는데 CS 베어링이 1,000억짜리 소형주라고 합시다. 지금 1,700억 정도인데 삼성전자에서 이 종목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물려 계신데 파시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것만큼의 호재는 아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데 부합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매물대는 두터운 구간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나는 이거 좀 더 지켜볼래. 그래. 인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제로를 가기 위해서 각 국가들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야 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손실이 났을 때는 본전만 제발 와달라라고 하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물벽은 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점권에서 산 사람들은 기술적인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주가적으로 굉장히 좀 큰 흔들림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매물대 구간에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왔지만 이 구간에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동안 한 1년가량 계속 하락세를 타왔었어요. 요 하락을 벗겨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를 하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뭐 종목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SDN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바닥권까지 다 내려와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겨우 뭐 쉬어가는 구간 하루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팔려고 했던 마음이 그만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바닥권 그동안 내리막길을 쭉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저점에서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큰 저항자리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시고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뭐 이 1,500원이었다 하면 한 5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런 심리적인 매도벽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전쟁 이슈로 특히 큰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보성 파워텍도 힘이 좋았죠. 이런 에너지 관련 이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대응 전략, 공략법까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장님과 더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립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주현 부장님 그리고 또 조선 관련 섹터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이 조선 관련주들 좀 무겁기 때문에 쉽사리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셨다가 저점에서 추세 돌리는 시점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 추가 매수를 뭐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좀 얘기를 계속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해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부터 조선 섹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주변에 이제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플랜트 부분에서의 수주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 운임이 상승하고 해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선주들이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유가 상승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75달러, 85달러 다 돌파하면서 지금 10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플랜트들,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게 적자가 났던 부분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감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크게 적자가 났던 부분들이 결국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설계 부분부터 해서 모든 걸 이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납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자로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조선소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라든지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은 뭐 네덜란드 기업들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그쪽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외주를 주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을 하고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주를 통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고 150달러입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 발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 가스를 갖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니라면 결국은 미국 셰일가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중동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두 군데 다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LNG선이라든지 LPG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 드리고 다음 날 바로 뭐 카타르 관련된 수주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발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LNG,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도 드디어 이 완전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러시아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이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다른 또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선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운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물동을 이 LNG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조선 업황은 좀 장기적인 사이클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조선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들 중에서 저는 STX 엔진을 매매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급등락주보다는 종목들 내에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대우조선해양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이 가볍게 급등락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한다라면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종목들마다 좀 특성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런데 대형주들도 보면 시세를 쭉쭉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세를 좀 더 강하게 뽑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이더라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우조선해양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또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상한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된 부분들, 전쟁 이슈로 파급된 조선 섹터의 상승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STX 엔진이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대장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일단 뭐 다른 조선주들도 다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앞에 매물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간대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주가가 흔들림이 나오다가 결국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시세가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선 관련 종목들도 보면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는 벗겨내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고점대인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만 원대가 고점이었고 2만 원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저항 자리까지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요. 그런 저항 구간을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 사이클은 굉장히 짧게 가지 않습니다. 해운 사이클은 굉장히 짧게 가지 않습니다. HMM이 뭐 2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해운 사이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 업종들은 앞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올라갈 종목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조선 섹터, 조선 업황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로 스캔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강세였잖아요. 네. 기간에 매수세가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 시총 100조 원도 회복을 해냈어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저께 제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100조 원 아래로 이제 좀 내려갔다가 영망치 형태로 이렇게 또 완성을 해놓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해서 올선을 돌파한다라면 이 신규 상장주들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상승했던 섹터들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장 첫날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날 단타를 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가급적인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딱 공략을 해야 되냐면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종가 기준으로 오늘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고가권에서 이제 윗꼬리가 그렇게 달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 이평선이라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5일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동안에 언제쯤 공략해볼까라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제 생각에는 42만 한 5천 원 정도부터 분할로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은 최근에 저점 구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잡는다면 한 7% 정도의 손절폭을 잡고 위로는 사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45만 원이라든지 한 50만 원 이런 라운드 피겨까지도 충분히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여전히 분봉상에서는 하락 트렌드지만 5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희망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적으시다면 내일 음봉에 나와서 눌리는 시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42만 원에서 42만 5천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비중 조절을 또 좀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기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 외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개인들이 항상 보여주는 패턴이 있죠. 내려올 때 매수를 한 부분들 약수익 날 때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21선 저항을 받는 구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중에 따른 공략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현 부장님과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유소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